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저 진짜 인생 가성비 태블릿 발견했습니다. 바로 약 2달 전에 출시된 아이뮤즈의 뮤패드 K11 LTE 모델인데요. 지금 제 영상 보시고 구입하시면 약 14만 원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셀룰러 되고요. GPS에 나침반 센서도 있어서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기에도 너무 좋고, 제가 예전에 10만 원대 태블릿 K10 플러스가 영상 재생용으로 가성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딱 영상 재생용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나온 거다 보니까 뭐 조도 센서도 없어서 자동 밝기 안 되고요. 뭐 스피커 성능도 떨어지고요. 램도 4기가의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도 안 돼. 배터리도 그냥 평범했거든요. 근데 얘는요, 조도 센서랑 스피커, 램, SD 카드 확장, 배터리의 주사율까지 싹 다 개선을 했는데, 와, 특히 배터리 사용 시간이요, 기존의 K10 플러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14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의 생태계 파괴종급의 태블릿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국내 업체인 아이뮤즈에서 직접 생산하고 개발하고 테스트까지 끝낸 제품인데,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이 제품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뮤즈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제품 세대를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 신청도 하셔가지고 제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야, 어떻게 10만원대 태블릿에서 이런 만듦새가 나오지? 진짜 얘는 단언컨대 10만원대 태블릿 중에서 이렇게 만듦새가 괜찮은 태블릿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진짜 보급형 태블릿 시장에서 디자인은 아이뮤즈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통 알루미늄이라 하더라도요, K10 플러스 때는 약간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나오는 이 알루미늄 색이 그 중국산 저가형 태블릿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색상이라서 뭐 엄청 고급스럽다 말씀드리기는 살짝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버튼도요, 가로 모드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이런 버튼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했단 말이에요. 이번 K11은 어때요? 색상이 밝아져가지고 알루미늄 특유의 그 질감이 훨씬 더 잘 살아나서, 와, 예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물리 버튼의 위치도 이렇게 가로 기준으로 왼쪽 위에 이렇게 모으라는 것도 진짜 이건 잘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안테나 부분에 단차도 굉장히 잘 맞고, 뭐 특별히 모난 부분 없이 만듦새가 굉장히 좋네요. 그나마 억지로 외관에서 단점을 좀 꼽자면요, 요 충전 단자가 중앙이 아니라 살짝 밑으로 쏠려 있다? 왜 그랬어요? 그리고 뒷면에 뭐 검사필 스티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 물론 이건 떼면 되는데 10만원대 태블릿에 이런 스티커까지 다 붙여가면서 검사를 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다음으로 제가 많이 놀란 거는요, 역시 GPS가 들어가 있다는 거랑 셀룰러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나침반 센서까지 들어가 있어서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끔 중국산 저가 태블릿 보면 셀룰러랑 GPS는 지원하는데 나침반 센서가 없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아예 대놓고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나침반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아예 설정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면 아이콘이 엄청 큼직큼직하게 바뀌면서 차에서 쓰기 엄청 좋게,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 내비게이션 모드 자체를 일일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는 귀찮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정된 블루투스 장치가 연결되었을 때만 내비게이션 모드가 활성화되는 이런 옵션을 켜면요, 차에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을 때는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고, 자동차 시동이 꺼지면 블루투스가 끊어지면서 다시 원래 태블릿으로 돌아와서 일반 태블릿처럼 쓰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드에 들어갔을 때 밑에 있는 앱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앱은 내비게이션 모드가 실행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돼서 차에 탔을 때 일일이 티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내비게이션 앱을 따로 켜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된다는 건 진짜 편합니다. 근데 또 내비게이션 앱이 자동으로 뜨더라도 이걸 차에서 수동으로 또 타이핑해서 검색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목적지를 검색하는 게 너무 잘 돼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티맵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라고 음성 비서로 호출한 다음에 목적지만 얘기하게 되면 바로 거기로 검색을 해주니까 진짜 너무 편리합니다. 아리아 서울역. 그리고 이게 진짜 편리할 수 있는 게 얘가 LTE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와이파이 연결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을 하려고 이렇게 시동을 켜면 자동차랑 태블릿이랑 알아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요, 블루투스 연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모드로 태블릿이 전환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뭐 아리아라고 부르든 이렇게 음성 비서로 호출한 다음에 목적지를 바로 부르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빠르게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 터치 한 번으로 바로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진짜 빠르고 편하지 않나요? 게다가 밑에 있는 앱들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화면 분할이 되면서 멀티태스킹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급형 태블릿답지 않게 멀티태스킹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나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만약에 내비게이션 모드 쓰기 싫으시면 기본 태블릿 모드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버튼 타입 방식도 이렇게 제스처 방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 하거나 사용하셔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 사실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차량용 순정 내비가 있지만 K11이 반속도도 빠르고 음성 인식도 정확하고 좋아서 앞으로 순정 내비 안 쓰고 이것만 좀 써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K11이 순정 내비를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주차를 할 때 후방 카메라가 안 보이는 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옆에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둬보니까 화면이 좀 흔들리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크래시패드 바로 위에 두니까 이러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정 내비가 있으시더라도 저같이 순정 내비의 성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쓰시면 진짜 편하실 겁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기능들은 엄밀히 말하면 iMusic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구글 순정 OS가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이런 기능들이 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iMusic가 진짜 잘해서 되는 기능들인데요. 와, 10만원대 태블릿에 이런 기능 넣어줬을 줄 몰랐습니다. 바로 배터리 충전하지 않고 바로 외부의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바이패스 모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바이패스 기능은요, 보통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태블릿이나 아니면 매장에서 항상 전원을 연결해서 항상 켜두는 태블릿에 그런 거 가끔 들어가는데, 이렇게 배터리가 0%일 때 어댑터를 꽂으면 보통 태블릿은 일정 수준 이상 충전되기 전까지는 전원이 안 켜지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바로 켜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글 순정 OS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팅 속도도 굉장히 빨랐는데, 와, 확실히 진짜 신경 많이 썼죠. 근데 이 기능은 뭐 10만원대, 20만원대 이런 저가형 태블릿에 넣는 기능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뭐 설정 하나 추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칩셋이랑 화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흐름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서요. 이 옵션 하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가성비 태블릿을 지향하는 제품인데도 이 옵션을 이렇게 떡하니 넣어준 이유는 진짜 이 제품을 만들 때부터 차에서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기 좋게, 그리고 매장 같은데 항상 전원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딱 놔두기 좋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격이 14만원대, 그리고 셀룰러에 나침반에 패스스루 기능까지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10만원대 태블릿에서 이런 거 다 지원하는 제품은 얘가 유일할 거예요. 다만 이 바이패스 모드가 지금 약간의 버그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거는 올해 내로 업데이트 해준다고 하니까 확실히 요즘 iMusic가 태블릿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디스플레이인데요. 보급형 태블릿인데도 불구하고 화면 재생률을 9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90Hz가 뭐 별로 티가 날까 싶잖아요.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요, 옛날에 K10 플러스하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K11이랑 같은 AP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작업 같은 걸 보면 얘가 훨씬 더 부드럽게 작동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사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써보면 아예 사양이 다른 태블릿 쓰는 것 같은 약간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화면 크기도요. K10 플러스는 K10, 그러니까 10인치대 태블릿이거든요. 근데 K11은 11, 그러니까 11인치급 태블릿이라 화면 크기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에서 화면 밝기는요, K10 플러스랑 거의 동급인 한 450니트급으로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실내에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고, K10 플러스와 다르게 이 K11은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밝기 자동 조절 기능도 쓸 수가 있어요. 와, 생각해보니까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태블릿에 조도 센서가 없으면 어두울 때 태블릿 밝기가 어두워지지 않으면 진짜 좀 불편할 뻔했는데, 와, 자동 밝기 전환한다는 건 진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맞긴 한데 굳이 얘기하면 살짝 파란빛이 돌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 색상에 들어간 다음에 따뜻한 색상으로 하게 되면 누런빛이 좀 많이 도는 느낌이 들고요. 사용자 조정으로 해서 한 요 정도로 노란 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도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화이트 밸런스가 훨씬 잘 맞는데, 제가 이걸 어느 정도로 조절하세요 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가 막 50만원대, 100만원대 태블릿이 아니라 10만원대 태블릿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품질을 막 그런 고급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균일하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보시고 처음에 좀 파란 느낌이 든다 하면 따뜻한 색상 눌러보시고, 이게 너무 좀 누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사용자 조절해서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서 눈으로 맞추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말씀드린 김에 요건 약간 iMusic 제품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iMusic 제품은 항상 이렇게 보호 필름을 기본적으로 붙인 채 출시를 합니다. 다만 처음에 이 제품 받으시면요, 보호 필름 위에 추가로 스크래치를 방지하려고 별도 보호 필름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거 너무 세게 뜯어내면 진짜 보호 필름까지 같이 떨어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살 뜯어야 된다, 요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설정에 접근성에 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내렸을 때 시스템 제어 있거든요. 이 내비게이션 바 설정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버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옵션인데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면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야, 이게요
살짝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오고요. 이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뭐 멀티태스킹을 하는 용도로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와,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이런 바 올라오고 이런 게 없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로 길게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른 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야, 근데 방금 작업 이것저것 했는데 굉장히 전환이나 이런 게 부드럽지 않나요? 아, 진짜? 이 헬리오 G99라는 칩셋은 이 보급형 태블릿계에서 진짜 좋은 가성비 칩셋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전히 화면의 빈 공간을 2번 눌러서 화면을 끄거나요, 2번 눌러가지고 화면을 켜는 거 이런 거 다 지원을 하고요. 당연히 국내 제휴사가 직접 개발하고 인증받은 제품이니까 넷플릭스를 FHD 화질로 볼 수 있는 와이드바인 L1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약간 저가형 중국 가성비 태블릿들 보면 구입하면은 막 중국어 안 보이려고 한글 패치 해줘야 되고 플레이스토어 설치해줘야 되고 막 되게 불편한 것도 많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휴사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짠 하게 되면 패치 다 풀리고 한글 패치 다시 해야 되고 막 넷플릭스 화질이 갑자기 HD급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심하면 막 SD급도 되고 이런 게 말이 많은데, 얘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냥 손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성비 영상 머신 태블릿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 K11은 별다른 설정 필요 없이 그냥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영상 재생용이라면 스피커 품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K11의 스피커 품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피커 품질은요, 기존의 K10 플러스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들으면 바로 알 정도로 저음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얘가 좋은 스피커냐, 20만원대 태블릿의 스피커 품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위급 뭐 30만원대 그 이상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저음은 제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음 부분이 조금 찢어집니다. 볼륨을 최대 볼륨에서 한 2칸 정도 줄여야 좀 찢어지는 것도 없고 소리 밸런스도 좀 잘 맞게 느껴져가지고 훨씬 듣기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상 머신용으로 쓸 거라면 디스플레이도 스피커도 뭐 중요하지만 배터리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K10 플러스 영상 때는 200니트일 때는 한 8시간 51분, 최대 밝기인 450니트 정도에서는 5시간 14분이 지속되어서 10만원대 태블릿이라는 거 감안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다른 태블릿과 비교하면 좀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약간 중국산 저가의 다른 태블릿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약간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근데요, 이번 K11의 배터리 사용량은 공식 스펙 기준으로 K10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용량이 좀 많이 늘어났나 싶어서 좀 보니까 한 30% 정도 좀 늘어나긴 했던데, 사용 시간이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약간 뻥 스펙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비교해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밝기 테스트하는 조건은 형광등 아래에서 사용했을 때 충분히 밝게 느껴지는 한 250니트 기준으로 유튜브 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해봤는데, 이게 밝기가 200니트가 아니라 250니트다 보니까 K10 플러스는 한 6시간 반 정도 넘으니까 화면이 꺼지더라고요. 근데 K11은요, 거의 11시간 반 가까이 돌아가고 나서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런가 진짜 약간 K10 플러스의 2배 가까이 사용 시간이 늘어났던 거는 뻥 스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0니트 정도로 테스트했을 때 K10 플러스가 8시간 51분 정도 나왔으니까 진짜 150니트면은 K10 플러스가 한 9시간 나올 것 같고요. K11은 한 17시간 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어떻게 같은 칩셋인데 화면도 더 커졌는데 이런 사용 시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K11은 좀 제 기대를 뛰어넘는 태블릿이에요. 아, 그리고요, 사실 아이뮤직을 잘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건데요, 이렇게 K11에서 공유 기능을 누르면 퀵쉐어가 이렇게 바로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요 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바로 퀵쉐어로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송 속도도 퀵쉐어답게 빨라요. 야, 진짜 기가 막혔다. 중국산 저가형 태블릿들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품 성능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인데, 사실 이 K11에 들어간 AP 칩셋은 기존의 K10 플러스에 들어간 헬리오 G99가 들어가 있어서 벤치를 돌려보나 게임을 돌려보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고사양 게임은 뭐 옵션 타입하면 스트레스는 좀 받지만 돌릴 수는 있다 이 정도, 캐주얼 게임은 문제없이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11은 K10 플러스랑 비교해서 기본 램이 4기가에서 8기가로 2배나 늘어나기도 했고, 기본 저장 용량도 64기가에서 128기가로 2배 늘어났고요. 그리고 주사율이 90Hz로 더 올라서 훨씬 고사양 태블릿 만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심이랑 외장 메모리도 넣을 수 있어서 뭐 셀룰러도 좋지만 용량 확장이 편리하다? 이런 것도 진짜 K10 플러스에 비해서 많이 큰 장점입니다. 제가 괜히 이게 약간 인생 가성
가성비 태블릿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는 약간 가성비 제품 하면 요즘 중국의 한국 시장이 다 먹힌 줄 알았는데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 이 정도까지 가성비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얘는 AS도 국내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AS도 되잖아요. 다만 이제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아이뮤즈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AS가 되는 게 맞긴 한데 요즘 AS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뮤즈 담당자랑 얘기하면서 AS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전달하긴 했는데 진짜 이번 K11 잘 나왔거든요. 아이뮤즈라는 브랜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AS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메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K11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럼 여기서 아니 난 얘보다 조금 더 큰 태블릿을 원해. 그리고 LTE는 안 돼도 좋으니까 성능도 좀 더 좋고 그리고 이왕이면 어두운 데서 보기 좋게 OLED 패널 들어간 거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K11이 한 2달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 이거랑 같이 출시된 K13이라는 제품도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제공해드릴 링크로 구입하면 이렇게 약 29만 원대에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얘는요 이름이 K13이다 보니까 이름에 걸맞게 13인치급 태블릿이고요. 여기엔 OLED 패널이 들어갔는데 K11이 더 어둡게 모드를 켰을 때 기준으로 6니트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K13은 2니트까지 어두워져서 어두운 곳에서 영상을 볼 때 훨씬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칩셋도 좀 더 좋은 게 들어가가지고 뭐 긱벤치에서 싱글 멀티 점수로 보나 3D 마크 점수로 보나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도 20W까지 지원하는 K11과 다르게 45W까지 지원되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K11이랑 비교했을 때 화면이 큰 만큼 해상도는 얘가 좀 더 높지만요. 주사율이 60Hz고 영상 재생 시간도 제가 250니트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8시간 47분으로 K11보다는 조금 짧아가지고 K13이 11보다 모든 점에서 좋은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K11은 뭐 여태까지도 할인가 좀 많이 들어가면 한 16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했어요. 초기 행사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냥 좀 쓸만한 가성비 태블릿이네 정도였는데 진짜 제가 제공해드리는 링크로 구입하면 14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진짜 단순히 쓸만한 정도가 아니라 개쩌는 가성비 태블릿이라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좋은 태블릿입니다. 뭐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물론 뭐 영상 감상용으로 쓰든 뭐로 쓰든 지금 가성비 태블릿에 얘 따라올 제품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14만 원대라는 가격으로 너무 많이 팔아버리면 아이뮤즈가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해진다고 하셔서 300대 한정으로만 이 가격으로 드리기로 한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제품 소개해드리면서 이전에 인기 있었던 이 K10 플러스도 11만 9천 원으로 200대,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K13도 29만 9천 원으로 50대도 같이 판매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이랑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이뮤즈랑 얘기해가지고 이 K11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3명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본문이랑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이벤트도 참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요즘 보급형 태블릿계에서 국내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는데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올 제품도 좀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몽이었습니다.